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2달 뒤면 미국 축구가 또 개막을 합니다. 또 이제 손흥민 선수 덕분에 또 다들 많은 분들 또 미국 축구 시청해 주실 텐데 제가 또 전문입니다. 다들도 많이 또 찾아주시고요. 자, 방송 3년 4개월 진행해드리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를 통해서 총 8개 확인해 주시고,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만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모든 기록들 다 2폴 두잡 또는 3폴 두잡 수익 기반으로 만들어냈던 연승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또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다 뭐 게시판이나 생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개인 통상 기록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아무거나 누르시고 올렸던 날짜부터, 그리고 박로코님 내용들, 별풍선 그리고 150개 적중 댓글들까지 기원. 모두 투명하게 또 공개해드렸으니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숲TV를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생방송이라 이런 게 조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고배당 맞췄다고 해서 연승을 끌고 간다라든지, 뭐 한 조합 맞췄다고 뭐 올킬이라고 막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항상 두폴 두조합 수익을 기반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타고 들어오셔서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받아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최근 뜨거운 또 관심, 그리고 뜨거운 또 가입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하루나 또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춰서 또 숲TV 쪽잠으로 데이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자, 오늘 드디어 NBA가 다시 한번 재개를 합니다. 최근에 리그컵 때문에 경기가 너무 없었어요. 뭐 하루에 해봤자 막 2경기, 근데 그 2경기도 막 쌀데기 없는 경기들, 이런 경기들이다 보니 조금 접근하기가 아쉬웠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 NBA가 다시 개막을 하고요. 이대로 4월 이제 중순까지 꾸준하게 또 리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 뭐 NBA만큼은 제가 최근에 뭐 승패, 뭐 핸디 구간은 엔간하면 다 맞춰드렸을 정도로 또 좋은 분석 들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고, 또 추가적으로 또 오늘 주간 여러분들 또 올킬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올킬 내고 화요일에 한번 좀 이제 그 구멸 몰린 경기 다 반대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멈칫하고 어제 3폴 적중, 오늘 또 올킬. 주간 역시나 꾸준하게 그래도 뭐 이번 시즌도 올킬 보여주고 있고 연승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어요, 심지어. 근데 약간 제 감에는. 근데 올킬 나와서 다행이고, 어쨌든 뭐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연속 올킬 포함 6연승까지 또 만들어 드렸고, 오늘 해외 축구도 금액업 구간이고, 일단 여기에는 지금 해외 축구가 없는데 주간 제가 프리뷰 해드릴 때 해외 축구 프리뷰를 같이 해드렸기 때문에 해외 축구 들으실 분들은 그 주간 프리뷰 가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샬럿과 애틀랜타, 오늘 NBA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럿과 애틀랜타인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외곽 터지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애틀랜타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더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공격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틀랜타 이번 시즌 원정 경기는 기대해 볼 만한 경기고,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역배를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무서운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샬럿이 역배를 받았을 때 뭐 프랜승 비중, 그리고 역배 비중이 상당히 높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야투 팀이다 보니까 그냥 야투 잘 터지면 이깁니다. 뭐 어떤 팀을 상대를 하든지. 그만큼 또 이제 크나플이라 그러죠. 요즘 이제 NBA에서 굉장히 핫한 신인인데, 크나플의 지금 3점 기록이 스테픈 커리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샬럿은 그야말로 야투의 팀이다. 또 브라이스 밀러까지 돌아오면서 3번 구간에 역시나 슈터 라인까지 끼우게 되면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올 슈터 라인, 그리고 오늘 라멜로 볼의 복귀 소식까지 샬럿은 오늘 홈 경기이기도 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경기를 뭐 주력으로 가져가긴 좀 애매하긴 하나, 다만 어쨌든 샬럿이 역배고 최근에 분위기 좋고 뭐 올 슈터들 컨디션 다 괜찮고, 또 반대로 이제 원정팀 애틀랜타도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더 좋은 경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바 쪽 흐름 보면서 샬럿이 오늘 배당을 좀 높게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승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경기입니다. 강심장이신 분들은 한 역배까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샬럿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이게 끝입니다. 뭐 트레이 형 돌아온다. 이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다만 트레이 형이 돌아오자마자 좋은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트레이 형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못하던 선수였습니다. 오히려 이번 시즌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 빠지고 원정에서 승률이 더 높았던 팀이기도 했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인디애나와 뉴욕 닉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승팀입니다. 리그컵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뉴욕 닉스입니다. 그때 직전 경기 때 제가 요거 3폴 과정들 싹 맞춰드렸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뉴욕 닉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해외 축구도 6연승 만들어드렸고 이때 당시에 은근히 많은 분들이 샌안토니오 쪽을 보긴 했어요.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3쿼터까지 잘했어. 심지어 3쿼터까지 샌안토니오가 앞서 나갔단 말이죠. 5점 차로 앞섰나요? 그러다가 4쿼터에 자멸하면서 19점 차로 졌나요? 4쿼터에서. 어쨌든 4쿼터에서 이제 경기 결과가 갈렸는데 누가 잘했습니까? 바로 브런슨입니다. 제가 직전 경기 프리뷰 해드릴 때도 이 한 선수만 보자. 바로 브런슨, 뉴욕의 왕, 클러치의 왕. 이런 큰 경기, 빅게임에서 강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이 크리스 브라운 감독이라 그랬잖아요. 크리스 브라운 감독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왕조 시절을 이끌었던 코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뭐 우승에 대한 어떤 뭐 경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뉴욕 닉스가 또 시원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뉴욕 닉스 입장에서는 우승은 했겠다. 우승한 건 우승한 거고 일단은 일정이 좀 복잡합니다. 내일 경기에서 이제 백투백 경기도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결장자들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닉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까다롭긴 할 거예요. 오늘 경기 자체가. 그리고 남들보다도 이런 팀들보다도 결승전을 한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어쨌든 닉스 입장에서도 이제 중간에 경기가 한번 더 뛴 거고 이게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던데 리그컵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 뭐 EPL 같은 느낌처럼 리그 경기 따로 리그 경기 따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그 경기 안에 원래 이 리그컵의 원래 이름이 인플레인 토너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그 뭐랄까요 경기 개수 안에 리그컵을 심어 놓은 거야. 그래서 리그 경기랑 리그컵 그 이제 경기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리그컵 승률이 그 이제 리그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근데 딱 한 경기가 아니야. 바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은 따로 떼서 한 경기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닉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간에 한 경기가 더 껴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긴 할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내일 또 백투백을 해야 되고 선수들도 전반적으로 좀 이제 부상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닉스가 평소 때만큼의 좋은 임팩트를 보여주기는 어렵다라고는 봅니다. 자, 그래도 최근에 뉴욕 닉스의 그 짜임새를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은 게 뉴욕 닉스란 팀이 이번 시즌 초반에 제가 우승 후보로 잡아드렸거든요. 이거는 얘들은 우승을 못하면 말이 안 될 정도다. 근데 디트로이트가 초반에 너무 게임을 잘하고 있고 1등을 단독으로 달리고 있고 그리고 닉스가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혹시 경기력 보셨습니까? 최근에 뉴욕 닉스는 초반에 승률 한 50%대부터 출발해서 최근 승률 거의 한 8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수비입니다. 크리스 브라운 감독은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반기 갈수록 이제 승률이 좀 떨어진다라거나 또는 수비에 대한 문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크리스 브라운 감독이 각 잡고 수비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닉스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죠. 수비가 좋은 팀이 공격은 압도적이다. 그리고 얘들은 사실 뭐 주전 멤버들 몇 명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뭐 벤치가 안 돌아가는 팀은 아닙니다. 벤치가 거의 더블 스쿼드급이기 때문에 벤치가 더블 스쿼드급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인디애나도 홈 경기를 그래도 좀 잘하죠. 나름 홈 경기에서는 승률이 좀 5승, 6승 중에서 5승이 홈 경기에서 나왔으니까 그렇다라고는 봐도 롱디님 저는 이 별풍선 100개 경기는 적중 닉스를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닉스의 조건 때문에 오늘 닉스 쪽에다 한 1.4배당 줬거든요. 이거는 배당을 그냥 잘 잡은 겁니다. 인디애나랑 뉴욕 닉스의 지금 형들 수준 차이는 그 어디에서도 한 구간 닉스를 앞설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사실 막말로 갔다가 제일런 브란슨 오늘 혼자서도 인디애나 외곽을 다 털어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닉스승 봅니다. 그리고 마힌승까지 보겠습니다. 언더오바가 좀 살짝 아리까리하긴 한데 언더바이는 오버바이는 한데 220점이니까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오버는 좋게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인디애나가 부진할 수도 있고 또 닉스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컨디션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바로 말씀 완료됐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브루클린과 마이애미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큰일 났습니다, 형들. 진짜 마이애미는 저는 이렇게 빨리 얘들이 그 체력이 떨어질 줄 몰랐는데 이건 뭐 리그컵을 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래버리면은 이 팀은 지금 못 가죠. 마이애미란 팀은 여러분들 아무리 이번 시즌 초반에 뭐 마이애미로 재미를 많이 받고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마이애미를 건드리는 거는 차라리 마이애미를 건드릴 거면 오바를 가는 게 나아요. 마이애미가 터질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 사이즈가 은근 괜찮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오바를 건드리는 게 낫지, 이거는 마이애미를 지금 현재는 건드릴 수가 없다.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 우리에게 보여줬던 임팩트는 빠른 템포 속에서 고득점 경기, 우리가 이걸 공산 농구라고 하는데 그냥 막 달려버린 농구입니다. 다만 최근에 득점력을 한번 봅시다. 최근에 토론토전 바로 직전이었죠. 홈 경기에서 96득점, 그 직전 올랜도전에서 108득점, 세크라멘토전에서 111득점, 그 전에 올랜도 또 105득점, 또 댈러스전까지 108득점. 최근에 5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110득점도 안 됩니다. 초반만 해도 130, 140 꽂아넣던 팀이 이렇게 확 떨어졌다는 거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렇게 트랜지션 게임을 쓰는 팀들은 어쩔 수 없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체력 자체가. 그리고 리그컵을 쉬고 왔는데도 직전 경기 96득점을 홈에서 기록을 했다. 이거는 지금 마이애미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브루클린 프랜승을 보는 거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그거죠. 외곽에서 득점 자원이 없습니다. 캠 토마스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외곽에서 뭐 이렇다 할 뭐 하드 스코링 자원이 없기는 한데, 근데 브루클린이 최근에 이 구성이 조금 신기해요. 득점을 하는 걸 보면은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득점을 했던 브루클린의 팀 선수가 무려 9명입니다. 그러니까 벤치 구간이랑 거의 주전 구간이랑 차이가 없어. 그 정도로 지금의 브루클린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경기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3, 4, 5번이 좋은 팀이라서 엔간해서 홈 경기에서 수비에 대한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마이애미가 진짜 막 외곽에서 좁히지 않는 이상 조금은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거는 브루클린이 6.5점대 핸디캡을 받았다면 프랜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까지 보기에는 혹시라도 마이애미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거르도록 하겠고, 이거는 브루클린 프랜,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클라호마와 그리고 클리퍼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가져가기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최근에 오클라호마와 샌안토니오 경기를 한번 보셨던 분들은 아무리 오클라호마라고 하더라도 홈 경기에서 17.5점의 핸디캡이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가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 시즌 여러분들 혹시 제 프리뷰 지금까지 꾸준하게 NBA 들어주신 분들은 제가 오클라호마 홈 경기 마이너스 핸디캡을 필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클라호마가 푹 쉬고 그 다음에 홈 경기는 이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선더스는 공격 지표, 수비 지표가 사실 공격 지표만 리그 탑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급이어도 우리가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오클라호마 시선더스는 수비값과 공격값이 둘 다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금 리그 전구단 통틀어서 탑급이란 말이죠. 이런 팀이 대개 홈 경기를 푹 쉰 상태로 경기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어쨌든 위력을 보여주는데, 오클라호마 이번에 5일 쉬었습니다. 샌안토니오전에서 리그컵 좀 일찍이 떨어지게 되면서 무려 총 5일을 쉬고 홈에서 연전이야. 심지어 홈 경기 클리퍼스를 상대를 하게 된다. 지금 클리퍼스는 직전 경기 안 좋았던 제임스 하든도 종아리 부상 때문에 빠지는 상황에다가, 와, 지금 클리퍼스는 홈 경기에서 그때 그 멤피스였나요? 그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멤피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의 클리퍼스의 문제점은 수비가 안 되는 팀이 득점 볼륨이 너무 떨어졌다라는 거야. 어쨌든 카와이 레너드가 버티고 있는 3번에 대한 수비값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진짜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아예 안 됩니다. 이 팀도 원정 평균 실점값이 거의 뭐 120실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클라호마라는 이런 재앙적인 팀에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심지어 오늘은 1, 2, 3옵션이 다 나와요. 이거 지금 여기에다가 4번에 지금 여기 에런 위긴스 빠지고 여기에 챗 홈그랜 올린 다음에 5번 구간에 저기 누구지? 걔 이름 값 기억난다. 하르텐슈타인 끼워 넣으면은 풀 라인업입니다. 그만큼 1옵션인 스가, 2옵션인 도트, 3옵션인 제이덥 3명이 다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공격적인 측면도 훌륭하고 수비적인 측면도 훌륭할 것이다.
17.5점이긴 합니다만 홈 경기에서 5일이나 쉬고 경기를 하는 오클라호마 썬더스 그리고 상대팀이 클리퍼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20점까지는 그래도 마인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클라호마 승 마인 승 그리고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하르텐 아웃이면 여기 적혀 있고요, 형님. 하르텐 적혀 있고 여기에 이제 하르텐 슈타인까지 끼면은 풀 라인업이야. 그거 아세요? 오클라호마가 이번 시즌 아직까지 풀 라인업으로 뛴 적이 없대요. 1분도 없대, 1분도. 그러니까 하르텐슈타인, 뭐 챗 톰그렌, 그다음에 제이덥 도트 길저스가 아직까지 이번 시즌 한 번도 같이 안 뛰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팀이죠. 베스트 오버러드님 5가 별풍선 아닌데 500개 적중 이게 기원. 24승 2패야. 이건 정말 그 예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 20몇 연승보다도 저는 더 충격적이긴 합니다. 우리 오버로드 형님 확인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샌 안토니오 그리고 워싱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경기잖아요. 잠깐 워싱턴 어디 있죠, 형들? 여기 있다.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경기잖아요. 이게 워싱턴이 직전 경기 인디애나전에서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홈 경기에서 이제 평균 130실점을 기록하는 워싱턴한테까지 이제 부진하면서 축구는 주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간 프리뷰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오늘 형들 후원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 해외 축구 전체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전체 데이터도 보내드릴게요. 그거 제가 원래는 주간에 해외 축구를 하면서 2부에는 해외 축구 데이터 자체를 발송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뭐 어쨌든 뭐 금액업 구간이기도 하고 받아보실 분들 계실까봐 이제 그 종합표는 같이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전체표가 거기에 주간 데이터 같이 섞여 있어서 제가 따로 발송은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가 분석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워싱턴은 평균 지금 실점이 리그 평균 실점이 130실점인 팀입니다. 직전 경기 인디애나가 100득점도 못 넣으면서 진짜 재앙 같은 경기를 해서 그렇지 오늘 맞붙을 팀은 샌 안토니오다. 직전 경기 뉴욕 닉스전에서 이제 우승을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샌 안토니오가 어느 정도 지금 열이 좀 받아 있는 상태일 거고 특히나 샌 안토니오의 홈 경기는 그렇게 외곽이 잘 터지기로 유명한 또 그런 구장이기도 그런 이제 홈 구간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에서 리그 평균 실점률이 130실점인 팀이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된다. 저는 샌 안토니오가 오늘 워싱턴의 평균 실점만큼은 득점을 할 거라 봅니다. 130득점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뭐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원정 뭐 홈 가리지 않고 잘 달리죠. 좋은 득점력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40점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이건 오버 한번 찍어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샌 안토니오 마인승 보십시오. 오늘 또 이제 샌 안토니오 풀 라인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팀 형들 구성만 놓고 보면은 여기도 우승 후보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라인업 있잖아요. 이 라인업이 제가 이번에 NBA 개막할 때 개막 프리뷰 해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인업 나중에 이거 올스타 라인업일 겁니다, 형들. 캐슬, 스테판 캐슬, 데빈 바셀, 해리스 반지도 이번 시즌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올스타급의 준수한 그런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라인업 아마 한 2년 2년 정도만 지나면은 올스타 라인업이라고 평가될 겁니다. 라인업이 너무 세, 저기도. 자, 어쨌든 그 다음은 미러키랑 토론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쿤보가 어디로 갈지가 궁금해지는 그냥 경기예요. 뭐 경기 자체가 궁금하다기보다도 야, 과연 쿤보는 어디로 갈까?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재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러키는 이번 시즌 초반에도 제가 이 팀에 대해서 혹평을 한번 내린 적이 있지만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왜냐면 쿤보를 지키는 선택을 했는데 외곽을 보강을 안 했단 말이죠. 오히려 주루 할러데이랑 릴라드를 내보냈어. 그렇다고 해서 외곽에 보강도 없었단 말이죠. 애초에 쿤보는 리머텍이 가능한 파워포워드 형태의 자원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쳐준 선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쿤보 입장에서는 사실 포스트를 본인이 이끌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외곽에서 볼이 돌아줘야 쿤보 쪽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비 자원들이 밖으로 좀 빠질 텐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쿤보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좀 이런
갖갖 몸싸움들에 좀 부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런 식으로 태업할 줄은 몰랐지. 어쨌든 쿤보가 빠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시즌 초반에 미러키에 대해서 혹평을 내렸던 게 미러키는 이번 시즌 이렇게 되면 쿤보 원맨 팀이다. 쿤보가 진짜 하드 캐리하지 않는 이상 미러키는 이번 시즌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쿤보가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혼자서 경기다가 뭐 3, 40득점씩 해버리면서 뭐 팀을 끌고 가버리다 보니까 미러키가 승승장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쿤보 쪽으로 상대팀의 외곽 자원들이 달라붙다 보니까 외곽에서 갑자기 라이언 롤리스라는 애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미러키가 좀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었는데 감독이 닥 리버스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국내 농구로 따지면 유도훈 감독이야. 전술이 없는 감독이거든요. 닥 리버스가 옛날부터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케빈 포터 주니어 그다음에 라이언 롤리스 얘들 둘이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직전 경기 얘네 둘이가 부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100득점도 못하죠. 쿤보가 있었을 땐 그래도 포스트 힘이 좋았지만 쿤보가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마일스 터너는 거의 뭐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됐고 외곽에 캐포즈나 라이언 롤리스가 터지지 않다 보니까 득점 볼륨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직전 100득점도 못했던 게 단순히 우연은 아니다. 그게 미로케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아쉽죠. RJ 바렛이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잉그램을 3번으로 3번 4번을 2번으로 올렸고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볼이 좀 천천히 돕니다. 잉그램이 그래도 3번에 있었을 때는 템포 자체가 좀 빠를 수밖에 없었는데 잉그램이 2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볼 간수나 움직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가드 형태다 보니 득점 볼륨도 많이 안 나오고 템포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야. 이제 그게 좀 아쉽죠. 뭐 어쨌든 이 경기는 뭐 많은 득점이 나올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지금의 미러키는 저는 여차하면은 뭐 예전에 브루클린 이런 골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뉴올리언즈. 저는 이거는 토론토 승을 보는 게 맞고 토론토 보실 분들은 뭐 마인승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러키가 터지면 프랜승에다가 오버하긴 한데 미러키가 터질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직전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자, 그 다음에 댈러스랑 디트로이트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 현 시점의 동부 1위 팀과 그리고 서부에서 미친듯이 치고 올라오는 댈러스의 맞대결입니다. 일단은 갈매기 형들 출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경기 갈매기 출전 소식이 있고요. 게포드가 오히려 5번을 받쳐주면서 갈매기가 여태까지 가장 많은 득점을 해왔던 이번 시즌 4번에서 뛸 수 있게 됩니다. 쿠퍼 플래그는 3번에서 2번으로 격상시켰고요. 1번에 nem바드 역시 배치하면서 내일도 댈러스는 홈 경기에서 다득점 경기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하겠다라는 게 라인업에서부터 느껴지고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도 1번과 5번이 워낙 좋기 때문에 5번의 경쟁력 그리고 1번의 경쟁력은 먹고 들어간다.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사실 내일 수비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함께 달리면서 본인들이 어쨌든 전력상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살리는 게 디트로이트의 승리 요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220점대의 기준점이었던 게 조금은 의아했던 경기였습니다. 뭔가 내가 못 보는 게 있나 아니면 진짜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인업만 놓고 봤을 땐 이거는 그냥 양쪽 다 닭공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버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뭐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되게 이런 홈 팀이 최근 득점력으로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공대 공 맞대결에서 홈 팀이 좀 무리하게 역배를 받으면 저는 역배를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홈 유타도 역배 막 잡아드리고 이랬을 때도 그냥 이거는 메리트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뭐 당연하게도 디트로이트의 승리 확률이 더 높긴 하겠죠. 다만 배당적인 메리트에서 이거는 댈러스 역배 그 다음에 프랜슨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거야. 제가 최근에 무슨 NBA 경기를 프리뷰해드리는데 그게 아마 축구가 아니라 NBA였던 걸로 기억난다. NBA 경기를 프리뷰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일반승을 형들한테 승리 확률을 되게 좋게 평가를 해드렸는데 그 주력을 제가 프랜승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분이 거기 댓글에다가 이제 그렇게 뭐 프랜승을 가져갈 거면 프랜승을 가져갔다고 얘기를 해주던지 왜 일반승 그렇게 좋은 것처럼 표현을 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딱 이 경기가 그런 느낌입니다. 승리 확률은 디트로이트가 훨씬 더 좋아요. 이건 디트가 못 이기면 사실 문제 있는 경기인데 배당적인 메리트 그리고 뭔가 주력으로 챙겨갈 메리트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보면은 차라리 댈러스 프랜과 오버가 낫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잘 구분하셔서 어쨌든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덴버랑 올랜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상 좋은 경기예요.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덴버가 홈 경기 최근에 약했는데 이 정도 배당을 받고 이 정도 핸디캡을 받는 게 맞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올랜도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죠. 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 이번 시즌 반케로는 뭐 커리어 최로우 가장 낮은 시즌을 보내주고 있고, 웬카주도 이제 좋은 자원이라고 평가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오늘은 웬카주보다는 비타제가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쓰는 걸 놓고 보면은 웬카주 입장에서는 요키치처럼 이렇게 빠른 이제 볼을 돌리는 자원에게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느리니까. 일단은 비타제 같은 그래도 조금은 역동적인 센터라고 한다면은 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웬카주는 애초에 전형적인 수비형 센터다 보니 저는 요키치랑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요키치가 아마 페인트 존에서 압도할 수 있는, 가지고 놀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랜도의 외곽이 이번 시즌 기복이 너무 심하잖아요. 좋을 때는 빵빵 터지는데 또 안 좋을 때 너무 최저점이란 말이지. 이런 경기는 차라리 덴버 일반승보다 마인승이 나아요. 접근성에서 물론 뭐 덴버 일반승 가져가면 다른 것보다 편하겠죠. 근데 배당 이게 1.1일 거야. 1.17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어차피 덴버가 마인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10점 이상까지도 바라보거든요. 왜? 올랜도가 어차피 외곽이 죽으면서 최근에 덴버가 좋았던 홈코트에서의 화력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1번, 5번 차이가 일단 너무 심하게 많이 납니다. 이 경기는 아마 데스먼드 베인이나 반케로 둘 중에 하나가 미친 듯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프렌치 바그너가 없는 상황에서 이 지금 라인업에서 유일한 스코어링 자원이 데스먼드 베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데스먼드 베인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들쭉날쭉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가. 그러다 보니 이거는 덴버 일반승 갈 거면 가지 마시고 저는 아예 마인승으로 접근하면 좋다고 봅니다. 마인승에다가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피닉스랑 골스인데, 이거 원래 제가 안 가지고 올려다가 그래도 골스 경기다 보니까 형들이 제 방송에서 듣고 싶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자, 이거 여러분들 골스 경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 가지 마세요. 뭐 미네소타, 뭐 포틀랜드, 클리블랜드 이런 애들처럼 수상해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테픈 커리가 지금 최근에 두 경기 동안 거의 도합 90득점 했거든요. 평균 거의 한 45득점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이기면은 골스는 못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 이게 진짜 뭐랄까요, 이 MSG를 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근 한 3년 동안 제가 그래도 NBA에서 형들한테 좀 신용도를 갖고 다들 NBA가 되면은 다들 이제 들어오시는 이유가 이 골스 때문이긴 하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역배를 아마 가장 잘 잡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까지 뭐 역배 줬다 하면 적중이었고, 승부로 가져가면 거진 이제 뭐 딱 한 번인가 빼고 다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스테픈 커리였거든요. 스테픈 커리가 터지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그날 경기를 아무리 못해도 엔간하면 이겼어요. 근데 이번 시즌 하는 꼬라지 보면은 스테픈 커리가 이번 시즌 그렇게 터지는 경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최근에 드레이드먼드 그린이 너무 안 좋거든요. 얘가 턴오버도 너무 많고, 애가 나이가 들면은 보통 여러분들 노련미라는 게 생기잖아요. 얘는 나이 먹고 승질만 더 늘어가지고 스스로 게임을 좀 날려먹는 게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 스테픈 커리도 중간에 막 짜증내는 어떤 느낌들도 좀 있었었고,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골스가 뭔가 이번 시즌 잘못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옛날에 형들 그런 게 있었거든. 골스는 오픈 3점 찬스를 가장 잘 만드는 팀이었어요. 1등이었습니다. 1등 그냥. 오픈 3점 찬스. 워낙에 스페이싱이 이제 날카로운 팀이다 보니까, 이걸로 먹고 살았던 팀이었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그 3점 찬스가 생겨도 못 넣어요. 못 넣어. 그래도 골스가 옛날에는 오픈 3점은 다 넣어줬거든. 그래서 따라갈 때 따라가고 벌려줄 때 벌려줬는데, 요즘엔 그런 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형들 피닉스 라인업을 한번 보시면은 원래 딜런 브룩스가 3번이고 4번에 오닐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룩스, 그 다음에 올인, 마크 윌리엄즈 3, 4, 5번에서 보통은 얘들이 수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딜런 브룩스를 4번으로 내렸죠. 매치업 상대 누굽니까? 드레이드먼드 그린이죠. 여기서 제가 볼 때 오늘 패싸움 안 나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측면에서 데빈 부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피닉스 역배를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제 생각에 형들 이거 내일 아침에 만약에 그레이슨 알렌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제일런 그린이 내일 아침에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피닉스 정배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피닉스 가실 분들은 오늘 배당도 좋을 때, 역배일 때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피닉스 역배 프랜 언더 보겠습니다. 골스 때문에 언더 보는 겁니다. 스테픈 커리가 지금 2번이나 터졌잖아요. 오늘 경기에서 불이 난다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골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은 유타랑 레이커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렉이 좀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됐다. 자, 유타랑 레이커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라인업의 레이커스입니다. 든든하고요. 풀 라인업이 아니지. 오스틴 리브스가 빠졌으니까. 직전 경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이커스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레이커스 좋습니다. 직전 피닉스 전도 그랬고, 샌 안토니오 전도 그랬었었고, 뭐 필라델피아 전에서도 사실 뭐 돈치치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레이커스의 최근의 힘은 외곽에서의 득점력은 맞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아무리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코어가 좋다 보니까 더블 해주는 경기들도 종종 나와주고 있고요. 이거는 유타의 수비력으로는 사실 잡을 수는 없는 경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레이커스가 1.25배당?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오늘 뭐 전체적인 부분이 다 앞서거든요. 외곽도 앞설 수가 있죠.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카넨 같은 경우가 지금 퀘스천 걸려있고, 만약에 마카넨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노련미나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레이커스의 포스트가 더 낫습니다. 오히려 3, 4, 5번을 다 포스트로 가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레이커스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1.25배당은 선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오스틴 리브스라도 여기 지금 있어. 오스틴 리브스라도 이번에 있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외곽 포스트가 밀리더라도 외곽에서 때려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레이커스도 갖고 있는 단점이 정말 여러 개란 말이죠. 수비에 대한 리스크도 갖고 있고, 외곽이 수비가 안 되잖아요. 돈치치도 수비를 잘하는 자원 아니니까. 거기다가 또 최근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그런 기복, 그런 부분들, 이런 상황에서 레이커스한테다가 1.2배당을 쥐어줬다. 저는 이건 기분 나빠서 안 갑니다. 유타 역배입니다. 차라리 유타 역배 가고 말지, NBA에서 1.2배당 정도를 쥐어주려면 좀 그래도 안정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레이커스 여러분들 그 일반승이나 또는 마행승 가실 분들 오바 가세요. 레이커스가 오늘 홈 유타를 잡아내는 방법은 수비가 아닙니다. 공격력입니다. 공격력. 근데 그 공격력에서 오스틴 리브스가 빠졌으니 저는 1.2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나는 아무리 그래도 레이커스가 그래도 좀 이 전력 차이가 있는데 레이커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마행 가실 분들은 오바를 가세요. 뭐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레이커스 일반승 가시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자놀이 할 만큼의 안정감도 사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전체 NBA 총 9경기 프리뷰를 10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오늘 또 해외 축구 유로파 컨퍼런스가 오늘 또 금액업입니다. 근데 그거 제가 프리뷰는 오늘 주간 프리뷰에 같이 프리뷰를 해드렸거든요. 정말 깔끔하게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유튜브 여러분들 해외 축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 채널 들어가셔서 오늘 주간 프리뷰 들어가시면은 바로 들어보실 수가 있으시고, 역시나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해외 축구까지 또 데이터 챙겨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데이터 필요하시면 여기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간 올킬 또 만들어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해외 축구 구간도 최근에 뭐 3연속 올킬에 6연승까지 했죠. 오늘도 깔끔하게 올킬로 금액업 좋은 성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영상 올려드리고 또 수피 여러분들 전체표 띄워드릴 수 있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